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워낙 좋고요. 몇 가지 이슈는 SK 이노베이션의 LG화학 소송 때문에 미국에서 사업을 접느니 마느냐 하다가 합의가 됐고요. 그 고비는 넘겼고,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또 LG화학처럼 분할하기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회사인가, 사업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이로는 유공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석유공사, 거예요. 유공. 맞습니다. 1962년도에 미국의 네. 걸프사와 합작사로 만든 대한석유공사가 원래는 모태가 됩니다. 네. 이러다가 이 SK그룹의 원래 전신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직으로 했다가 네. 이 유공을 SK그룹이 80년에 인수하고 민영화시키면서 현재 SK그룹의 토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80년에 SK 성경이 유공을 인수하면서 이제 민영화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유공, 그러니까 이 대한석유공사를 기반으로 SK그룹이 또 한 번 점프업하는 게 94년도에 현재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그렇죠. 인수하는 해서 현재 SK그룹의 모태가 된 거죠. 네. 그 세 번째 점프업이 SK하이닉스. 그래서 SK그룹이 이렇게 커가는 건데 네. 가장 기초가 되는 SK 현재 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이 회사는 97년도에 유공 그리고 유공해운 314 유공가스를 SK 주식회사, SK해운 그리고 SK에너지 판매, SK가스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도에 기존 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하고 화학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그 배터리의 물적 분할이 이때부터 사실은 했던 거군요. 했던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SK 에너지로 탄생을 하고 2011년도에 현재 SK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SK 그룹의 중간 지주가 되겠죠. 중간 지주가 되어서 현재는 가지고 있는 사업군이 이제 석유화학, 그러니까 SK 에너지를 하는 우리가 소위 현재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 SK 석유화학이 있고, 네. 화학 중심의 SK 종합화학이 있고, 윤활유 사업인 SK 루브리컨츠가 있습니다. 그 인천 석유화학은 SK 석유화학과 같은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트레이딩이 있고, 가장 최근에 상장한 SK 아이트 소재가 있죠. 네. SK 아이트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배터리는 원래 SK 이노베이션의 직할로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분할하려고 이번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네, 박주근 대표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SK가 선경의 약자다. 몰라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과거의 스토리들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기존의 많은 회사들이 물적 분할해서 왔고 SK 이노베이션은 실질로 중간지주 회사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가운데 사업을 떼기도 하고 상장시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거다. 네.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 네. 당장 SK 이노베이션은 어쨌든 배터리가 제일 잘 나가는데 배터리 지금은 어쨌든 정유 쪽이랑 배터리인데 그죠? 네. 배터리를 떼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 분할하겠다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건가요? 가장 큰 것은 돈이 필요하죠. 네. 재무 건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 이제 좀 SK 이노베이션을 좀 사업 구조를 알아야 될 게 작년에 전체 매출액이 34조였어요. 그런데 영업 적자가 2조 5천억을 영업 적자를 받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이제 이 지주회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매출액 부분이 석유 사업인데 이게 전체 매출액의 66%예요. 그리고 화학이 21%고 이게 두 개 합치면 거의 87%고 우리가 얘기하는 배터리 사업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액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1분기 기준으로 봐도 6%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가 작년에 2조 5천억을 적자를 봤는데 적자의 대부분이 석유 사업에서 뭐 S오일도 그렇고 현대올백도 그렇고 당연히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자,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재무 건전성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물론 미래 전망은 굉장히 밝은데 굉장히 많은 투자 재원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근데 SK이노베이션의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 석유 사업과 화학 사업은 그 투자 재원을 계속 마련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고 재무 건전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그 상장을 시켜서 재원을 확보하자. 거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언급하셨지만 LG화학과의 배터리 분쟁,
인해로 인해서 많은 재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재원 그리고 급성장하는 이 시장의 빠른 투자가 가장 지금 제일 시급한데 이에 대한 투자 재원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SK이노베이션은 저도 이제 이렇게 분류를 시장 주가 움직임 분류하기 위해서 볼 때 사실 정유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2차 전지 쪽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좀 이상하죠. 네, 정유가 훨씬 비중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LG화학도 사실은 분사를 하고 이번에 SK이노베이션 분사라는 게 새로운 성장 동력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해서 네. IPO를 하겠다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투자자들이 이해가 되는데 네. LG화학 같은 경우 시장하고의 소통이 좀 사실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사실 공식적으로 공지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제 미래 비전 설명회 하면서 우리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어쨌든 시장에 좀 네, 시그널을 준 거죠. 시그널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떼고 나서 혹은 이제 분사하는 과정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까요? SK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우선 SK이노베이션은 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그 석유 사업은 지금 ESG 떠들고 뭐 이렇게 떠들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굉장한 이 사업의 사이클이 불철이 심한 사업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SK이노베이션의 사업 구조를 보면 그 정보 소재라든지 화학적인 정보 소재라든지 배터리 같은 사업을 계속 성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LG화학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LG화학보다 SK이노베이션은 훨씬 석유 쪽에 그렇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LG화학이야 화학하고 정보 소재 그리고 배터리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사업군인데 LG화학은 배터리 떼고도 소재 떼고도 쪽도 많이 충분히 있대요. 경쟁력이 이 소재 사업이 있기 때문에 LG화학은 그래서 아마 주주들에게 그 정도 설득할 수 있는 요건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분리해도 LG에너지솔루션의 100% 주주는 LG화학이다. 예. 실제로 시장에 풀리는 주식은 3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근거가 됐거든요.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배터리를 빼고 나면 미래 성장 사업이 너무 없어요. 그 석유화학하고 덩치는 크지만 포텐셜이 별로 없는 부분이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순수 지주로 간단 말이에요. 원래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에 붙어 있었는데 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었는데 네.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분리하고 나면 SK이노베이션은 순수 지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기존 사업이 또 정유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있어도 네. 그에 대한 이 연결도 잡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순수 지주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불가피할 거라 봅니다. 예.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7월 1일 날 그 발표하고 나서 오늘 거의 말일인데 주가는 여전히 회복 못하고 있는 것도 아마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회복하고 시장에 그 여러 가지를 주려면 방법은 이제 순수 지주에서 일반적으로 통상 사업 회사보다 한 40~50% 디스카운트는 불가피하다고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LG화학이 그랬던 것처럼 분할 후에 투자 속도를 굉장히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받는 돈을 가지고 투자 속도를 굉장히 높여서 그래서 아마 그날 발표할 때도 지금 그 SK이노베이션이 수주 잔고가 150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이 8조보다 2배를 빨리 부른 거고 투자도 3조를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부분에 방점 찍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방법은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고민이 있네요. 회사 측도 고민이 있고 투자자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회사를 떼면서 뭐 뗀 만큼 주식을 주면 괜찮은데 그런 방식이 아닌 물적 분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되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 주목받는 건 어쨌든 배터리 사업 쪽인데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배터리 쪽 사업 부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5.8%, 5위, 그러니까 6위 정도 되죠. 5.4%. 그러니까 삼성 SDI보다 이게 적은데 저 부분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뿐이고 실제 보는 거는 수주 잔고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수주 잔고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난 5월 달, 2달 전에 실적 발표회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수주 잔고가 80조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날 그 김준 대표가 스토리데이 때 발표할 때는 수주 잔고가 130조로
한 1.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5월달씩 발표할 때는 손익분기점도 2022년 정도 돼야 좀 넘지 않겠느냐라고 발표했는데 지난 1월달에 1일에 발표할 때는 연내 에비타를 흑자전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해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호전적이고 수주 잔고로만 보면 CATL 그다음에 그 LG 화학 다음에 2위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이 정도로 만약 저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글로벌 3위는 무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의 53%가 중국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CATL은 사실은 캡티브 마켓에서 그대로 먹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제대로 다 믿기는 어렵고요. 실제 경쟁력으로 보면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향후 1, 2를 찾을 가능성이 높게 봐야 되는 거죠. 네. 분사를 하고 성장 자금을 모아서 투자한다는 건 좋은데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기존의 주주들에게 뭐 주식을 분할해서 못 주면 청약할 때 우선권을 좀 준다든지 뭐 이런 주주를 위한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SK이노베이션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이슈 이후에도 좀 약했고요. 삼성 SDI에 비하면 좀 약하거든요. LG화학이나. 그렇죠. 네. 근데 SKIT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좋아요. SKIT는 이것도 분사돼서 나온 건가요? 분사돼서 나왔죠. 물적 분할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SKIT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네. 게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있고 네. 전기차의 원가의 한 40%가 배터리고 네. 자 그럼 배터리의 원가에는 누가 차지하느냐를 봐야 돼요. 배터리는 크게 이제 중요한 재료가 양극재, 예. 음극재, 분리막 세 가지인데 비중으로 보면 양극재가 약 35%. 그러니까 음극재가 리튬이죠. 리튬은 사실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게 바로 분리막인데 이게 한 원가의 한 15%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근데 분리막 시장이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번에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물적 분할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분리막을 가지고 있는 SKIT가 네. 오히려 시장에서 더 각광을 받는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반면에 지주회사를 가고 뭐 어떻게 되느냐 고민이 많은 반면에 SKIT는 분명하거든요. 분리막에 대한 그 현재 투자 속도라든지 시장 성장 속도가 훨씬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SKIT의 기준은 훨씬 더 이제 긍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멀리 봐도 결국은 SKIT의 공급은 우선적으로 SK 배터리 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 시장도 그 수주 잔고로 봤을 때 캡틴 마켓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훨씬 적으니까 SKIT는 전혀 다른 이제 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뒷단에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정리를 조금 시간상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대표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분사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의 사업 구조에 대한 판단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또 이제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던 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을 버리고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 건지, 좀 앞으로 볼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잠재력 사라질지라도 결국에는 지배 구조를 보면 주 SK 밑에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밑에 새로 신설되는 배터리 회사가 이제 100% 지분을 갖고 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그 일반 공개를 얼마큼 할지는 모르겠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70%는 여전히 LG화학이 가지고 있고 30%만 시장에 내놓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저는 SK이노베이션도 이 전체 상장가가 얼마쯤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돈을 정도에만 시장에 풀고 나머지는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보고요. 네.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상 최소 30% 이상이 돼야 되고 주 SK를 보면 손자회사까지 가면 50%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주 SK 입장에서 지배구조상을 보면 그렇죠.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지배구조상 그럼 50%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면 멀리 보면 결국에는 SK이노베이션도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보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현재 그 물적 분할을 당장 했을 때는 지주회사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염두에 했을 때 어느 시점에 들어갈 것인가가 가장 핵심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투자 속도가 만큼 빨라질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그 시점에 SK이노베이션의 효과가 이렇게 날지를 보는 게 현재로는 그런 부분을 좀 관전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인 고민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분할 관련된 이야기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